미스터 변호사 정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에 대해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사법시험도 준비했었고 결국 로스쿨로 전향을 했었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 제도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 제도의 어떤 나름대로의 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시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그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었고요. 2차식은 사례형.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면접인데 사실은 면접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격을 하게 되시면 연수원 2년 과정을 거쳐요. 로스쿨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잖아요. 법학 전문 대학원일 거예요. 대학원이죠. 사실은 대학원을 가려면 그 어떤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로스쿨을 들어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진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8월 정도에 아마 리트 시험이 있을 거예요. 법학 적성 시험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랑 토익 점수를 보통 가지고 원서를 넣어요. 보통 2군데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군데 넣고 각 학교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돼요. 리트 점수, 그 다음에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자료 갖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또 잔뜩 써요.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가면은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하고 싶고 나중에 법률가가 되면 어떻게 일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총합이 돼가지고 이제 그 대학의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합격이 되면 로스쿨생이 되고 3년간 이제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겠죠. 3년을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졸업하고 5년 내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5년 동안 변호사 시험이 떨어지거나 시험 응시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원래 로스쿨 제도 취지 자체가 그 당시에 너무 이게 고시낭인들이 많으니까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는데 고시에 미련을 못 버리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들이 사회적인 낭비이고 본인 인생에도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로스쿨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게 맞거든요. 결국 응시하시는 분들이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했었는데 결국은 합헌 판결 났어요. 그래서 아직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 로스쿨이 학비가 국공립은 한 500, 6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직도. 근데 사립학교는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한 학기에. 6학기니까 한 6천만 원 들겠죠. 거기에 생활비 쓰고 하면 돈이 좀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고 사람들은 이건 현대판 음서제다, 이게 진짜 가난한 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놨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등록금은 거의 모두 다 장학재단 대출로 다 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외부 장학금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활용들을 하시면 사실 비용상의 어떤 손실도 크진 않거든요. 사법시험 때 고시생이 한 달 평균 비용이 얼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독서집일비가 제가 이제 그만둘 때 기준으로 17만 원 막 이랬어요. 고시험비 3, 40만 원 나왔어요. 학원비가 한 글쎄 2, 30만 원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월식 같은 거 끊으면 20만 원, 30만 원 더 나잖아요. 이제 또 책값 그런 것들 비용하면 만만치 않죠. 사법시험은 1년 만에 후딱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로스쿨 다니면 일단 최소한 3년이 픽스가 되니까 그만큼 시간 손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소수의 천재들은 약간 좀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로스쿨 3년에 어떤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로스쿨 재학생 기준으로 75%가 거의 합격을 하고요. 사법시험은 내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10년 했잖아요. 제가 사법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졸업하고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사를 자기가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근데 로스쿨 제도는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의대 그렇게 운영이 돼요. 지도 교수님 배정이 되고 어떤 전반적인 거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모의고사 보고 방학 때는 학교 불러가지고 특강 같은 거 하시고 이런 걸 6학기 동안 한단 말이에요. 좀 고시 공부하면은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계속 쪼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오자들이 많이 안 생기죠. 고시낭인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감축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역시 어떤 로스쿨 제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공에 있는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을 해요. 미디어 학부를 나오신 분들 하면은 어떤 광고 계통 이런 방송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의대 나오시고 또는 약대를 나오셔가지고 로스쿨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의료 전문 이런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에 제도가 어떤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사가 돼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라고 했던 취지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그게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의뢰인들 입장에서 뭐 크게 도움이 되겠죠? 제가 어떤 뭐 로스쿨 제도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법시험도 준비하면서 로스쿨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둘 다 경험해봤던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지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로스쿨 제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쓸데없는 오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로스쿨 생활이 어땠는지 사법시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또 한번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